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가 전일은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휴장을 했고요. 유럽 증시는 그래도 오랜만에 좀 기술적 반등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 여파로 양 증시가 좀 상승 출발한 이후에 전일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 또 그리고 백신, 진단 키트 또 관련 종목들이 좀 일제히 상승이 나와주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뿐만 아니라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도 좀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mRNA 백신 관련 종목들까지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전일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오늘 신풍제약이 좀 하한가를 들어왔고 또 mRNA 특히 또 코로나 치료제 대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좀 가파르게 조정 흐름이 연출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오늘 원전 관련 섹터에 좀 강하게 매기가 쏠렸었고요. 최근에 정책 관련 섹터 안에서도 계속 좀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IT 섹터는 이제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태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1일 천하로 끝난 상태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확진자 추이도 700명을 돌파하는 등 여전히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악재가 계속 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예전만큼의 또 코로나 치료제와 또 백신 또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시장의 좀 변동성도 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시장과 좀 상관계수가 높은 섹터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 좀 비중을 좀 늘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면서 오히려 정책 쪽으로 정책주나 어떤 정치 인물주, 대선 공약주로 수급을 조금씩 포트를 이동하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포트 관리를 하고 있는 점이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의 또 상승 또 그리고 기관과 또 외국인의 또 저가 매수세가 또 강하게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좀 상승이 나왔지만 코스닥은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주들의 어떤 조정으로 인해서 코스닥은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 다만 오히려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왔을 때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워낙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7개월 가까이 조정 흐름이 연출됐기 때문에 전일의 어떤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흐름에 우리가 바로 추격 매수는 앞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들보다 정책주 쪽으로 지금이라도 시선을 돌리는 편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그럼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90% 오늘도 좋은 성적 기록해 주셨네요. 오늘도 상당한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위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어제도 1위였는데 오늘도 1위 테마로 올라섰네요.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SMR이 2위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대장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올라주는 흐름 연출했습니다. 3위 차지했고요. 2차 전지 4위 자사주 취득이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 벌어지면서 6위에 정유주 올라왔고요. 건설주 7위, 메타버스가 8위 차지했습니다. 실적 호조 9위, 온라인 교육주가 10위. 오랜만에 또 보는 온라인 교육주도 10위에서 볼 수 있었네요. 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도대체 올라왔을지 종목명과 종가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어제는 또 급등 보여줬는데 오늘은 하한가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슈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한전산업 원전 관련해서 22.57% 큰 폭으로 뻗어줬습니다. 삼성전자 1% 상승 보여줬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가 4%대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분할 이슈로 좀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만 SK 이노베이션의 성장성이 도래하면서 그 관련주들, SK 아이테크놀로지와 같은 관련주들이 오늘 좀 수혜를 잇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맘스터치 10%대나 상승 보여줬고요. SO일 4.27% 올라섰습니다. 대우건설은 3%가량 빠졌고요. 자이언트스텝은 8.9%, 메타버스 대장주죠. 그리고 이건산업은 5%대, 메가스터디 교육은 4.29% 올라주면서 오늘 핫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볼지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고했다시피 신풍제약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죠. 피라맥스가 임상 이상에 돌입을 했는데 정확하게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표에서는 다만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임상 3상에서 좀 확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2상에서 확인이 안 된 바를 3상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해 보입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신풍제약은 제가 이제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스탑 의견 같은 경우는 좀 신규 매수의 관점은 접근을 좀 자제하자라는 차원에서 스탑 의견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 흐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이번 피라맥스 국내 임상 2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을 오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을 다 차익 매물이 출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유효하지만 지금 또 바로 또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내 임상 2상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뭐 피라맥스를 투여한 집단이 한 50명, 그리고 또 투여하지 않은 집단이 한 50명. 근데 별반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의성 확보를 실패를 하면서 임상 2상에 대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하한가에 기록했는데 일단 뭐 집단 자체가 워낙에 적었다라고 지금 신풍제약 측에서는 밝히고 있고 바로 이제 임상 3상, 임상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하면서 올해 다시 한번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게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그 임상 2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그대로 더 차익 매물이 출회된 만큼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흐름은 괜찮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지금 7개월가량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 한 해 6개월 동안에 거의 7,000원 초반, 또 6,000원 후반대였던 주가가 거의 20만 원 이상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거의 20배 이상 급등이 나왔던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주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풍제약이 그래서 많은 개인차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좀 턴어라운드 돼서 신규 매수도 굉장히 많이 유입됐었는데 임상 2상 결과에 대한 어떤 악재가 출해되면서 오늘 좀 급격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제약바이오를 매수한 데 있어서 뭔가 임상 2상이라든지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항상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식약처에 임상 3상 계획서를 신청할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미 임상 2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했던 매도 물량은 충분히 출회됐고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좀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을 앞두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오늘 과대 낙폭이 나오긴 했지만 신규 매수 좀 자제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을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핫했던 원전 관련주,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한전산업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우리기술도 그렇고 다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내일장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일단 한전산업은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 섹터는 사실상 지금 윤 전 총장의 가장 핵심 정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권 출마 선언을 했을 때부터 일단 현 정부의 어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게 좀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탈원전 폐기 쪽으로 또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된 정책들이 세부적인 정책들이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이젠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이 화력 발전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전산업이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6,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현재 18,000원까지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거의 지금 3배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성파워텍, 또 우진, 일진파워 많은 지금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연이은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원전이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차세대 원전이 급부상하고 있고 최근에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 손을 잡고 또 소형 원전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던 만큼 현 정부에서도 탈원전에서 탈원전 폐기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고요.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의 1호 공약도 탈원전 폐기 정책이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 관련된 정책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요. 최근에 뭐 체코 수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중동 쪽에도 최근에 수출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계속 지금 탈원전 기조는 유지하나 기술 수출을 원전 관련해서 기술 수출을 할 것이다. 투트랙 전략을 취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상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탈원전 폐기 쪽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도 탈원전 폐기 관련된 언급이 나왔던 만큼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또 특히 차기 대권 후보자들이 원전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원전 관련해서 또 지금 현 정부를 좀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원전 관련된 정책이 또 핵심 정책주로 또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트렌드와 또 글로벌적으로 원전이 차세대 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원전 관련 섹터들은 추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가파르게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서 3배 이상 상승이 나왔던 만큼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고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제가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 외에도 좀 원전 관련 종목들이 뭐 광명전기라든지 또 보선파워텍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전산업이 이 위치에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다소 또 차익 매물이 또 급격하게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익절가와 또 목표가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대응하시라는 의미에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자체 상당히 좋고 섹터도 좋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의 관점에서 고다라고 외쳐주셨고 뭐 보성파워텍, 광명전기 살짝 쿵 얘기해 주셨지만 다른 종목들 여전히 섹터 내에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들여다볼까요? 네, S-오일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시장에 석유를 이제 많이 공급하는 데 합의하기로 좀 기대감을 모았던 오펙 플러스 회의가 결렬되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S-오일은 오히려 수혜를 입었는데요. 내일장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S-오일도 제가 이제 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S-오일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적인 원유 관련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했던 회의가 또다시 취소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7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뭐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연일 강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또 이제 BOA, 또 뱅크 오브 코리아나 또 그리고 JP 모건에서는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까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이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제 관측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최근에 빠른 이제 백신 보급과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연일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S-오일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고 의견 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유가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뭐 한국석유 또 그리고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개별주 성격의 종목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좀 대형주 또 그리고 유가 관련된 대형주 종목들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또 추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고 또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까지는 유가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오일은 고라고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건산업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목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내년 주택 착공 면적이 넓어지면서 국내외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실적 개선세가 전망된다라고 밝혀져 있고 또 증권사에서 PER이 6.2배로 상당히 좋다라는 호평도 쏟아졌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건산업 같은 경우도요. 제가 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재 관련해서 목재 판재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부동산 공급, 대규모 공급 대책 관련해서도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건산업의 자회사 이건에너지도 폐목재를 활용해서 또 이제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또 탄소 중립 관련해서 대표 수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탄소 중립 관련 종목들이 작년 하반기에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또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이건 산업도 큰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조금 저조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의 흐름들은 좀 끝마쳐가는 모습이고요. 또 그리고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또 이제 글로벌 트렌드 또 그리고 탄소 중립을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한 만큼 오히려 탄소 중립 관련된 대표 수혜주로도 좀 부각될 수 있고 이건 산업이 하고 있는 또 이제 목재 관련 산업도 부동산 대규모 공급 대책과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좀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뭐 지금 매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바로 차익 매물이 출회됐는데 직전 고점 라인 때인 17,000원 부근대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업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관련된 가장 대표 종목으로서 또는 목재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에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 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잘 모멘텀이 엮여 있는 종목이니까 17,000원 선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에 위치한 메가스터디 교육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첫 해죠.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시행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수학, 과학의 수험생들의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스터디 교육에서는 수학과 과학 탐구 영역에서 업계 최고의 강사진이 라인업이 되어 있어서 좀 앞으로의 성장세에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뭐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도요. 제가 일단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재택 교육, 또 온라인 교육, 그리고 또 이제 재택근무 관련 수혜주들이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입시 제도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실적이 다시 한번 레벨업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4.29%나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특히 수학과 이제 과학 탐구 부분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또는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교육 매출은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실적에 대한 개선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또 언택트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으로 메가스터디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수험생일 때 메가스터디 상당히 많이 이용했는데 또 고라는 빨간불을 켜주셨네요. 네, 그럼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열어볼 차례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신풍제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오늘의 탑픽으로 꼽아볼까요? 네, 일단 이 중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대표 종목으로서 자이언트 스텝을 탑픽 종목으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8.90% 아주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미국의 로블록스를 시작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국내에서 뭐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의 어떤 알체라라는 종목도 좀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한빛소프트, 뭐 선익 시스템, 뭐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메타버스 게임 관련 종목들이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가 최근에는 뭐 VFX, 또 VR, AR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로 이제 VFX 시각 효과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AR, VR, 또 XR 실감 현실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016년도에 디즈니사와 또 이제 협력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디즈니 플러스 국내 상륙에도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휴먼 로봇인 빈센트도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서 또 다시 한번 AI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들도 메타버스로 또 선거 캠프를 차리는 등 또 메타버스로 선거 공약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어떤 확장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일정의 테마가 아니라요. 메가 트렌드다라고 늘 설명을 드리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안에서 VFX 또 XR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는 관점에서 탑픽 종목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가랑 손절 라인 때도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63,600원 라인 때까지
라인대까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단기적으로 제가 67,0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파했을 때 73,000원을 2차 목표가로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55,000원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돼서요. 자이언트 스텝을 탑픽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모주의 황제라고 불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책주 강조하고 계시는데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고요. 오늘 원전 관련 섹터가 시장의 가장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이라고 또 무턱대고 추격 매수하면은 또 상투에 물려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섹터에 대해서 잠시 후에 4시 30분에 엠베인골드 사이트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4시 30분에 엠베인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 30분 무료 방송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